오늘 매매한 거를 좀 자세히 한번 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하고 나서 갭이 떴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떴었고 거의 뭐 이 고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는 더 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일단 이게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과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갭이 좀 많이 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요 저항이 여기서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이 저항이 이제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갭이 여기서 뜬 건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위까지 오늘 한번 좀 더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코스닥, 코스피도 위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페이크로 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미국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쏜 다음에 일단 쏘고 나서 좀 내려오는 그림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정확히 틀렸죠. 그래서 바로 갭만 뜨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갭만 또 이제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손절이 나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손절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손절을 좀 안 치고 좀 버텼고,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손절을 그냥 다 쳤습니다. 전량을 쳤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텼어요. 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얘는 더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면서 또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나 하이닉스는 일단 돌려주긴 했죠. 그래서 내려오는 듯 했지만 결국에 돌려줘서 그냥 여기서 조금 매도하고 이런 데서 매도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오늘 이게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롱으로 베팅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손절을 친 거고 하이닉스는 더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롱 종목을 좀 베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떨어질 때 좀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다가 코스피는 좀 약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고,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돌리죠. 돌리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찌라시가 나왔죠. 그 엠바고 뭐 붙였다고 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그 정책이 뭐 나온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코스닥이 왜 세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뉴스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활성화 정책 그 뉴스와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반등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이거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도 계속된 음봉 속에서 드디어 괜찮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면 일단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뭐 제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롱으로 베팅을 해준다라면 이거를 믿어보고 한번 리스크를 걸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코스닥 활성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들어간 거죠. 0.25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쯤에서 비중을 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그래도 비중을 좀 많이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종료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완전 예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0.25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0.05만 판 거고 계속 버텼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흔들다가 3시 그 엠바고가 이제 풀리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뭔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뭐 0.2를 들고 있었는데 이건 더 살 생각이었으니까 팔진 않았고요. 계속 버텼어요. 그런데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뭐 계속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쉽게 가진 않겠다 싶어서 일단은 여기서 0.1을 마저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0.1만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4시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롱으로 돌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오버나잇을 해도 될까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종가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한 거는 이거는 못 가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도 맞았고 그리고 끝까지 리스크를 요구했죠. 이거 베팅할 사람들은 리스크를 걸어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개파락하면 니네 두들겨 맞는 거고 뭐 성공하면은 먹겠지. 그냥 이 느낌으로 지금 베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평단이 좋으니까 한번 들고 가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베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물량을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일단 코스닥에서 센 게 2차 전지 쪽이 셀 거냐 아니면 바이오들이 셀 거냐를 좀 봤는데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 이런 애들이 다 그냥 프로그램이 사다가 다 뱉어버렸죠.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뉴스 나오면서 다 사갖고 올려놓고 그대로 다 뱉었어요. ABL뿐만이 아니라 뭐 D&D 파마나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한 거는 이거는 얘네들이 오늘 미국의 상승을 보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그냥 한번 해먹은 걸로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그 정도로 뭔가 판단을 하고 지금 베팅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여기서도 좀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라든지 이쪽도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뭐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매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나중에 종가 베팅이라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죠. 이 코스닥 활성화 요 정책이 발표가 된다. 그리고 3시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이제 평단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얘네들의 베팅하는 걸 보면서 오버나잇을 할 생각이었어요. 최대한 비중을 좀 많이 때려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자. 리스크를 한번 취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것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뭐 이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매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금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타로 이제 여기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여기서 만약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뭐 여기서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건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뭘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미 찌라시가 떴고, 그리고 실제로 지수도 움직여주고 있고 돈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비중을 태우고 이런 생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롱을 보고 있다라면 충분히 이거를 이제 월요일까지 가져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죠. 워낙 비중을 또 많이 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이 바이오 쪽, 이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면서 비중을 최대한 많이 실어가지고 좀 베팅을 하려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오늘 뭐 강한 건 맞죠. ESPG가 강한 것도 맞았고, 주도주도 맞아요. 현대 오토에버랑 SPG가 주도주도 맞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세고, 그리고 뭐 대금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상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센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센 거지, 사실 그냥 가는 척 하다가 떨어져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좀 더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리고 이런 다른 데서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라면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데서 뭐 스캘핑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돈이 들어오곤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면 이런 쪽으로 봤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베팅을 해가지고 좀 손절이 나갔죠. 실패를 하면서 손절이 나갔고, 그리고 어제 CPI 그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부터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그 좋게 나오는 거를 좋게 판단할지 아니면 더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쁘게 판단할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끝난 시점도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는데 뭐 고점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저점에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딱 가운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베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이 상당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해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고점 근처까지는, 아직 코스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더 갈 수 있고 이걸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베팅을 했던 건데 이거는 뭐 실패로 끝난 거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종목이 나오고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을 좀 크게 보면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리스크도 적게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맞아도 그렇게 세게 맞진 않습니다. 비중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피해는, 실패했을 때 피해는 최소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중도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탑 트레이더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각이 있을 때는 이런 각을 보고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걸 봐야지 지금 이런 쪽에서 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탑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엄청 벌고 그리고 잘한 것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던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폭은 작겠죠. 그리고 성공을 시켰을 때는 크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것들만 보여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내가 비중을 좀 세게 때릴 수 있고 그리고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리스크도 적고 그럼 그런 자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비중을 많이 때려가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손절을 이제 적게 치고 나오는 거고,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은 엄청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뭐 수익을 엄청나게 내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탑 트레이더로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쪽에서 매매를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버는 사람도 있죠. 스캘핑으로 커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무기죠. 여기서도 벌고 뭐 이런 것도 점점 각을 보면서 나중에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스캘핑은 너무 어려워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기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한테 다 돈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관점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태워서 매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각을 좀 보는 거를 많이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